안녕하십니까, 구남국입니다. 오늘은 선박이 넘어지지 않는 원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횡복원성이라는 것과 GZ라는 것인데요. 이번 짤강이 아마도 선박 계산이라는 교과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짤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잘 보시면 어렵지 않으니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하시죠. 자, 이제 모멘트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예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직사각형으로 생긴 물체가 있습니다. 이 물체의 한 점에는 위에서 아래로 힘이 작용을 하고 있고, 다른 한 점에는 아래에서 위로 힘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힘의 크기는 A 뉴턴으로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이 물체가 받는 모멘트의 크기는 얼마이고 이 물체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직관적으로 살펴봐도 두 개의 동일한 힘이 방향만 반대이고 일직선상에 작용하므로 이 물체는 전혀 움직이지 않겠죠. 그럼 이 물체가 받는 모멘트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힘 곱하기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힘의 거리는 지금 없죠. 0이죠. 거리가 0이니까 힘이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모멘트는 0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체는 가만히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물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위에서 아래로 힘을 받고 있고 이 점에 위에서 아래로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물체가 받는 모멘트를 계산을 해보면 힘은 A죠. 그쵸? 거기에 각 힘 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얼마입니까? Y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모멘트가 됩니다. 모멘트는 어떤 방향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죠? 이렇게 이 물체를 돌리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물체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예제, 이 예제를 보시면 이 예제도 똑같죠? 여기에는 위에서 아래로, 여기에서는 아래에서 위로 각각 A뉴턴의 힘이 작용을 하고 있고 그 힘 사이의 거리는 Z이므로 이 물체가 받는 모멘트는 A 곱하기 Z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물체도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겠죠. 자, 그럼 세 물체 중에 어떤 물체가 받는 모멘트의 크기가 가장 클까요? 이 세 개의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모두 같습니다. 그럼 뭐만 차이가 나나요? 힘의 거리만 차이가 나죠? 그렇습니다. 이 Z라는 거리가 가장 크니까 이 물체에 작용하는 모멘트가 가장 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멘트와 모멘트의 크기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것이 과연 선박의 복원성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 다음 장을 계속 보시면서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력의 작용점과 선박의 무게중심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길이 L인 선박을 정면에서 봤을 때 선박이 물에 떠있기 위한 질량은 얼마이며 무게중심이 어디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 그림이 바로 선박을 정면에서 봤을 때 그린 그림입니다. 이게 수면이 되겠죠. 그리고 이 선박의 길이는 L이라고 했고요. 선박의 폭은 B, 그 다음에 선박의 흘수, 물에 잠긴 깊이는 T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선박의 질량은 어떻게 계산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 선박이 받는 부력 L, B, T, 물에 잠긴 부분의 부피입니다. 여기에 밀도까지 곱하고 여기에 중력 가속도까지 곱하면 이것이 이 선박이 받는 부력이라고 했죠. 이것이 바로 배수량이라고 했고요. 이것이 바로 선박이 물에 떠있기 위한 선박의 전체 무게하고도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게이기 때문에 부피하고 질량까지만 곱한 이 부분이 바로 이 선박의 질량이 되는 것인데요. 즉 이 선박의 질량은 L, B, T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질량은 계산을 했고요. 이 선박의 무게중심이 어디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선박의 부력중심, 즉 부력을 받는 지점이 어디라고 했었죠? 물에 잠긴 부분의 부피중심이라고 했었죠. 이 선박의
정중앙의 한 가운데, 물속에 잠긴 부피의 한 가운데 부력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부력의 크기는 당연하게 L, B, T, 로, G 이렇게 되겠죠. 그럼 중력은 어디 작용해야 될까요? 중력이 당연히 이 같은 선상 어딘가에 작용을 아래 방향으로 해야 이 선박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떠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므로 이 선박의 무게중심은 이 선박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는 이 선박의 부력 중심과 동일한 일직선상에 존재해야지만 이 선박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떠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번엔 선박의 모양이 약간 달라졌습니다. 자, 이 선박에 대해서 똑같이 이 선박이 물에 떠 있기 위한 질량은 얼마이며 이 선박의 무게중심은 어디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선박이 받고 있는 부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부력은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물속에 잠겨있는 이 부분의 부피를 먼저 계산을 해야 되겠죠. 부피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요 면적 곱하기 선박의 길이 L을 하면 되겠죠. 요 면적은 B 곱하기 T 곱하기 2분의 1 B 곱하기 T 곱하기 2분의 1 여기에 선박의 길이 L을 곱하면 물에 잠긴 부분의 부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밀도를 곱하고 중력 가속도까지 곱하면 이것이 부력의 크기가 되겠고요. 부력의 중심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요 물에 잠긴 부분의 부피 중심이라고 했으니까요. 여기서부터 따지면 약 3분의 1 B 지점, 그 다음 여기에서부터 따지면 3분의 T 지점, 여기에 부력이 아래에서 위쪽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게중심은 어디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요 부력과 일직선상의 점에 존재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 부력 중심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당연히 부력과 같아야 됩니다. 이 선박이 받는 중력의 크기가 이렇게 되어야 하므로 이 선박의 질량은 G를 뺀 2분의 BT 곱하기 L 곱하기 로, 이것이 바로 선박의 질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모양의 선박이 있는데 이 선박의 무게중심이 이 선박의 센터라인 정중앙에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 선박은 어떻게 될까요? 자, 부력중심이 어디 있다고 했죠? 부력중심은 약 3분의 B 지점 어딘가, 그 다음 3분의 T 지점 어딘가, 여기에 부력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고 했죠? 부력의 크기는 2분의 B, T, L, 로, G, 이게 부력의 크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동일한 크기의 중력이 작용을 하고 있으면 이 선박은 어떻게 될까요? 이쪽 방향으로 모멘트를 받겠죠? 그래서 이 선박은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없고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심각한 상황이 되면 이 선박은 침몰할 수도 있겠죠. 이렇듯 부력 중심과 무게 중심의 위치 관계는 선박의 안정성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선박이 안정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부력 중심과 무게 중심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직선상에 존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횡복원 모멘트와 횡복원 모멘트 암 GZ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박을 정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박이 있고요. 선박의 부력 중심은 당연히 선박의 센터 라인 어딘가에 존재를 할 테고 위쪽 방향으로 부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무게 중심도 선박의 센터 라인 어딘가 존재할 테고 중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선박은 지금 현재 안정한 상태로 물 위에 가만히 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박이 시계 방향으로 일정한 각도만큼 기울어졌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박의 무게중심은 원래 이 선박의 센터 라인에 존재하고 있었죠. 무게중심이 선박이 기울어졌다고 해서 바뀔까요? 아니죠. 선박의
같은 위치에 고정되어 있을 겁니다. 선박의 센터라인에 여전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력 중심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부력 중심은 선박의 센터라인에 똑같이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 수선면을 기준으로 물에 잠긴 부분의 부피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생긴 수면 아래 부분의 부피의 부피 중심은 어느 쪽에 있을까요? 이쪽보다는 이쪽이 부피가 지금 훨씬 크기 때문에 부력 중심은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친 이쪽 어딘가로 옮겨가게 됩니다. 중력은 요 지점에 작용을 하고요. 부력은 이 지점에 작용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멘트가 반시계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선박은 기울어져도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선박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려고 하는 모멘트 MR로 썼는데요. 요것을 바로 횡복원 모멘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선박이 이븐킬 상태로 떠 있다가 이븐킬 상태라는 것은 선박이 기울어지지 않고 똑바로 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선박이 이븐킬 상태로 떠 있다가 파도가 치던 바람이 불던 어떤 영향을 받아서든지 간에 특정한 각도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면 무게중심은 제자리에 있지만 부력중심은 기울어진 방향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중력과 부력에 의해서 모멘트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 모멘트가 이 선박을 바로 세우게 되기 때문에 그 모멘트를 횡복원 모멘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횡복원 모멘트 MR의 크기는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모멘트의 크기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습니까? 힘 곱하기 거리라고 했죠. 이 그림에서 보시겠습니다. 힘 혹은 이 힘 곱하기 힘 사이에 떨어진 거리를 곱하면 된다고 그랬죠. 힘 사이에 떨어진 거리는 바로 이 거리입니다. 그럼 이 거리를 우리는 무엇으로 명칭을 정할 것인가? 무게중심이 있고 이 무게중심으로부터 부력의 작용선까지 내린 수선의 발, 요 점을 우리는 Z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횡복원 모멘트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이 거리를 GZ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횡복원 모멘트 암의 크기는 부력의 크기 곱하기 GZ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력의 크기는 과연 변할까요? 아닙니다. 선박이 한번 지어지고 나서 특정한 물체를 실은 상태에서 출항을 하게 되면 이 선박이 받는 부력의 크기는 항상 일정합니다. 그러므로 이 부력의 크기는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횡복원 모멘트 암인 이 GZ 값이 커져야만 횡복원 모멘트가 커져서 이 선박이 조금 더 안정해질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GZ라는 것은 선박의 안정성을 결정짓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GZ가 큰 선박은 안정하고요. 이 GZ가 작은 선박은 불안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GZ에 대해서 알아봤죠? 이 GZ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선박의 횡복원 모멘트 암이라고 불리우고요. 선박의 안정성을 결정짓는데 가장 중요한 척도입니다. 그러면 이 GZ를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선박이 이렇게 지금 현재 기울어져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센터 라인에 무게중심 G가 존재를 했고 기울어지기 전에 부력중심은 센터 라인에 있었겠죠. 그런데 기울어지고 나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력중심이 선박의 물에 잠긴 부분에 부피중심 어딘가로 이렇게 이동을 했겠죠. 여기가 새로운 부력중심 B1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중력은 어떻게 작용하나요? 수면에 수직하게 작용을 하겠죠. 부력은 어떻게 작용합니까? 역시 수면에 수직하게 작용을 할 겁니다. 위쪽 방향으로요. 그러면 GZ는 어떻게 그리면 되죠? 이 부력의 작용선에 수직하게 수선을 긋고 여기에 점을 찍어서 이걸 Z라고 이름을 지으면 바로 이것이 GZ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박을 보다 안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의 선박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선박은 모양은 같은데 무엇만 다르냐? 무게중심의 위치만 다르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이 선박은 무게중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울어진 상태에서 부력중심은 이곳에 있으니까 부력과 중력의 거리로 인해서 횡복원 모멘트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선박은 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선박의 무게중심이 조금 더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에 작용하는 중력과 부력이 일직선상에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선박은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지도 않고 더 기울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선박은 중립 상태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보다 무게중심이 더 높이 올라가서 여기 어딘가에 선박의 무게중심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부력은 여기에 작용하고 중력은 여기에 작용하겠죠. 그러면 횡복원 모멘트가 아닌 이 선박을 더 기울이는 모멘트가 작용을 해서 끝내 침몰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불안정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박의 무게중심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선박의 무게중심이 낮으면 이 선박은 보다 안정해지고요. 이 선박의 무게중심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선박은 보다 불안정해집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선박이 기울어졌을 때 왜 다시 바로 설 수 있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개념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선박의 횡복원 모멘트라는 것과 선박의 횡복원 모멘트 암인 GZ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이 선박 계산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짤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